안녕하십니까, 한의사 김동규입니다. 오늘은 수족냉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수족냉증, 말 그대로 손발이 찬 거거든요. 우리가 손발이 언제 차가워져요? 긴장할 때. 근데 우리가 흔히들 환자들이 병원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수족냉증, 냉증에만 보고 너무 많이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손발이 찬 사람들이 냉증이 없을까요?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실질적으로 몸이 너무 차가워서 손발마저 차가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한 가지 첫 번째 케이스라고 한번 봅시다. 손발이 차가워서 차가운 사람, 그런 경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가 긴장할 때 손발이 차가워지는 사람이 있죠. 자, 우리가 긴장을 한다라고 하면 내 몸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긴장을 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뜨거워져요. 장기로 피가 몰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손발은 그렇게 중요한 신체 장기가 아니죠. 사실은 내가 머리가 없으면 중요한 장기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긴장을 한다, 신경을 쓴다, 뭔가 집중을 한다, 다시 말하면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이 항진된다 라고 했을 때 나의 중요 장기로 피가 몰립니다. 머리랑 심장으로 피가 몰리게 되면 손발은 어떻게 될까요? 차가워지죠. 그래서 수족냉증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항상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고 항상 긴장되어 있는 패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불면증 있는 경우에 심열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심열이 많으면 중요장기로 피가 간다, 교감신경이 항진된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은 손발이 찬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렇게 손발이 찬 사람들은 아까 전에 심열이 많다고 했죠. 몸이 차가운 사람일까 뜨거운 사람일까? 뜨거운 사람. 손발이 차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몸이 다 차가웠냐?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열의 균형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이해되시겠죠? 몸이 차갑다라고 했을 때 몸의 전체적인 온도가 떨어져 있기도 하지만 사람은 평균 온도는 36.5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 많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끽해봐야 1도인데 나는 차가운 거를 많이 느낀단 말이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였냐면 우리가 혈허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피 자체가 부족하다. 피가 가야 되는 곳에 못 가는 정도. 전체적으로 피라고 하는 것은 순환이 되어야 좋은 건데 가야 되는 것이 다 못 가는 거. 자, 그럼 이렇게 혈허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무조건 피만 보충해 준다고 될까요? 아니란 말이죠. 수혈을 하는 게 아니라 피가 제대로 잘 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약을 쓸 때도 실질적으로 피가 보충되는 제제를 쓰는 게 아니에요. 한약재를 쓰는 게 아니라 피가 잘 돌 수 있도록 하는 약들을 넣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혈허로 인한 수족냉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가 있겠죠.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걸로 막혀요? 대체로 몸속에서는 담음, 어혈이라고 하는 찌꺼기들이 막혀요. 어혈이라고 하는 거는 피의 찌꺼기거든요. 피의 찌꺼기들은 어디에 붙겠어요? 혈관이나 경맥에 막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막혀 있으면 피가 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위가 차가워질 수도 있어요. 수족냉증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이 무조건 차가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발이 차니까 홍삼을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먹어야겠다. 절대 아닙니다. 사람 몸이 너무나도 차가워져 있는 경우들은 특징이 뭐냐면 찬물을 못 마셔요. 내가 찬물을 마실 수 있다. 아, 그러면 내 몸이 너무너무 차가워서 손발마저 차가운 거는 아니다 생각하셔도 돼요. 그 정도로 사람 몸이 그렇게 극도로 차가워지는 케이스는 잘 없어요. 정말 큰 병을 앓고 난 뒤에 내 몸에 진액이 진짜 많이 훼손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허까지 와서 몸이 축 처져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런 대병의 환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약들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손발이 차가워진 경우들은 그 이외의 것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세분화해서 내 몸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무분별하게 보약에만 너무 연연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분별하게 내가 몸이 차가우니까, 손발이 차가우니까 좀 따뜻한 거, 뭐 홍삼을 먹는다든지 내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먹으면 몸은 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처음에 오셔서는 얘기하는 게 자제분을 이렇게 데리고 오죠. 얘가 손발이 너무 차요.
그러면 사실은 저희가 주소증을 쓸 때 수족냉증이라고 쓰죠. 그러면은 손발이 차가우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보약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손발이 찬 게 왜 찰까요를 먼저 제가 오히려 여쭤보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예요. 밥은 잘 먹어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밥을 잘 못 먹는 경우들입니다. 소화기 쪽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잘 자요? 심열로 인한 불면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잠을 일찍 못 자요. 그럼 세 번째, 대변은 잘 봐요? 변이 계속 무르다든지 변을 잘 못 본다든지. 저는 이 세 가지를 먼저 제일 꼽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잡아나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봐야 돼요. 수족냉증은 하나의 병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몸이 다 좋아졌을 때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의원에 오셔서 저하고 이제 진료를 하시다 보면 수족냉증으로 오셨지만 다른 원인들이 훨씬 더 많은 경우도 많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어떤 환자분들이 손발이 차요라고 봐요. 근데 한겨울에 이걸 수족냉증에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겨울에 손발 찬 건 원래 차요. 추워서. 그러면 제가 반문을 하죠. 여름에는 어떠세요? 여름엔 덥잖아요 라고 하죠. 그거는 수족냉증 아닙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수족냉증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손발이 좀 차다라고 해서 다 수족냉증은 아니에요. 또한 또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것들이 안 좋으면 수족냉증은 곁다리로 다 끼어서 오는 증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수족냉증이 가장 메인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좀 더 면밀한 원인을 찾아서 내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에 맞는 치료가 되어야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